안녕하세요, 피셔도 효입니다. 2월 말이 되면 학교를 졸업하는 친구들도 있고 새 학기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제가 몇 주 동안 돌아다니면서 시기적절하게 준비해본 아이템이 바로 가방입니다. 누구나 부담없이 접하기 쉬운 제품부터 다양한 스타일에 맞는 가방들까지 정말 많이 준비를 해봤으니까 10만원 이하 가방부터 빠르게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가방은 잔스포츠의 빅 스튜던트입니다. 커다란 메인 포켓 2개 들어가 있고 짜잘짜잘한 포켓들도 다양하게 들어가 있어서 정말 수납력이 좋은 근본 가방이에요. 근데 이게 맸을 때 착용감이 굉장히 좋은 게 가방끈이 웨이비하게 떨어지면서 어깨 라인에 맞게 딱 맞는 착용감을 보여주는데 확실히 편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은 꼭 빅 스튜던트를 고집하기 보다 진짜 가성비 라이너로는 슈퍼브레이크라는 기본형 가방이 있어요. 저렴하지만 근본 있고 실용적인 기본 가방으로는 아주 훌륭하다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드리고 싶고, 빈티지, 워크웨어 트렌드에 힘입어서 굉장히 떠오르는 브랜드 카라트 가방도 몇 가지 추천을 드려볼까 하는데, 현행 제품은 아니지만 제가 고딩 때 맸던 카라트 레가시 클래시 워크 백팩이라는 제품도 있거든요. 현행 제품이 아니라서 추천을 안 드릴까 하다가 오시오의 카멜 컬러 재고가 있길래 한번 알려드리고요. 현행으로 나오는 제품들 중에서도 몇 년 동안 꾸준히 인기 있는 모델도 있고 기본적인 디자인의 모델도 있기 때문에 둘러보시는 거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번 유니클로 U에서도 드로우 스트링 백팩이라는 백팩 라인이 나왔길래 한번 매봤는데, 입구 쪽은 스트링으로 개폐가 가능한 그런 모델인데 스냅이 달려있어가지고 고정을 해줄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겉에 원단은 부드러운 터치감의 나일론으로 되어 있는데 무광에다가 흐물흐물 거리는 쉐입이다 보니까 되게 감성지게 잘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가방 안쪽에는 끈이 달려있어서 토트백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가방끈 자체는 얇게 떨어지면 저는 되게 깜짝 놀랐던 게, 얇은 가방끈에도 체스트 벨트 달아주고 등 쪽에 아주 얇긴 하지만 스펀지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 기대보다는 생각보다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 보였다. 그리고 유니유에서 매 시즌마다 이 스트링백을 발매를 했는데 가방 소재랑 스트랩 소재가 다르게 들어가서 아쉽다 싶었는데, 이번에는 드로우 스트링 숄더백으로 출시를 하면서 이 모든 단점을 개선해서 출시가 됐더라고요. 스트랩 소재도 가방과 동일한 소재로 들어갔는데 전에 출시됐던 제품보다 조금 더 힘이 있고 바스락한 나일론 소재를 활용해줬고요. 크기 자체도 미묘하게 조금 더 커져가지고 든든한 느낌도 나고 이전 제품보다 가방다운 가방이 되었더라고요. 이번 시즌이 르메르 콜라보 마지막 시즌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국내 도메스틱 브랜드에서도 합리적인 가격대에 야머진 가방들이 많이 보였는데, 제가 즐겨입는 노매뉴얼에서도 빈티지한 나일론 소재의 소형 백팩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번 시즌 주제에 맞게 살짝 워싱이 들어간 듯한 빛깔이 마음에 들었는데, 소재도 그렇고 사이즈도 그렇고 약간 스포티한 느낌이 나서 저번 시즌에 인기가 많았던 짐색에 디벨롭이 된 제품이 아닌가 싶은데, 확실히 얇은 끈에서 두께감이 있는 끈으로 교체를 해주니까 짐색보다 착용감이 엄청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깜짝 놀랐던 게 노매뉴얼에서도 백팩이 나왔습니다. 상단에 버클과 지퍼 디테일 등 다양한 포인트가 힙스럽게 들어가 있어서 노매뉴얼과 잘 어울리는 백팩이라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생각보다 착용감도 너무 좋고 힙스럽게 포인트 주기 좋은 가방이 나온 것 같아가지고 와, 이거 출시하면 인기 좀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빈티지한 코튼 소재의 크로스백도 나왔는데, 보시면은 노매뉴얼의 상징처럼 스티치 디테일이 곳곳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사이즈도 크게 나와가지고 이게 일단 호감이더라고요. 그리고 가방 양 옆쪽에는 스트링이 달려있는데 이 스트링을 쪼아서 쉐입을 조절할 수 있는 점도 좋았고, 출시를 한다면은 눈여겨보는 게 어떨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밈더 워드 로브에서도 야무진 가방 라인업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유틸리티 나일론 메신저 백인데요. 적당히 밀도감이 있는 나일론 소재의 메신저 백인데 수납 공간도 다양해서 굉장히 실용적이거든요. 근데 진짜 이게 말 안 되는 게 7만원대임에도 방수 지퍼 처리를 꼼꼼하게 해줬더라고요. 굉장한 퀄리티를 보여주는 가방이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려보고 싶고요. 드로우 스트링 백팩이라고 이제 백팩도 나오는데 입구를 양쪽 스트링으로 잡아 당기고 풀러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의 백팩이더라고요. 근데 개인적으로 좋았던 점이 뭐냐면 온화한 스타일링이랑도 잘 어울리지만 힙하게 스타일링을 할 때도 굉장히 잘 녹아들 것 같은 범용성이 좋은 가방이라 생각이 들었고, 착용감도 썩 나쁘지 않더라고요. 가성비 좋으면서 스타일리쉬한 가방 찾고 계셨다면 한 번쯤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비교적 색다른 브랜드의 가방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바로 ARC라는 브랜드의 짐색 가방을 한번 매봤거든요. ARC는 러닝클럽의 준말로 러닝 말미에 드는 생각과 다짐을 베이스로 디자인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짐색도 보면 후들후들한 소재의 나일론으로 심플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작년부터 많이 보였던 짐색백 찾으시는
찾으시는 분들한테 괜찮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LL빈이라는 브랜드의 가방도 발견하게 됐는데요. LL빈이란 브랜드는 100년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아웃도어웨어 브랜드인데 일본에서 그 브랜드를 라이센스 해가지고 이 가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숄더백과 토트백으로 가볍게 활용이 가능한데 입구 쪽을 스트링으로 조절이 가능해서 쉐입을 잡아줄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 묶고 어깨에 걸쳤을 때 핏이 너무 이뻐가지고 구매를 하고 싶더라고요. 어쨌거나 LL빈이란 브랜드 자체가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가격대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드릴 가방은 MMO 가든의 무백백인데요. 아웃도어스러운 나일론 가방을 굉장히 뭉글하고 데일리하게 재해석을 한 가방이라고 해야 될까요? 야들야들하고 가벼운 나일론 소재로 제작이 돼가지고 소프트한 느낌을 주는 가방인데 땅콩 모양으로 떨어지는 쉐입이랑 가운데 떡하니 박혀있는 카라비너가 이 가방의 상징이라고 말을 해주고 싶네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 제일 큰 사이즈였던 85 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 요즘에는 막 95 사이즈도 전개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자분이시라면 이게 좀 다양하게 나오니까 큰 사이즈로 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가성비 가방을 논하는데 하 아카이브가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애프터프레이와 콜라보를 했던 크레센트 코디드 호보백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애프터프레이의 크레센트 레더백을 기반으로 하 아카이브와 협업을 해서 만든 메신저백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겉보기에는 레더백 같지만 사실은 코튼 소재에 특수 코팅을 입혀준 거라서 소재감이 뭐라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특이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뭔가 부담 없이 매기 좋아서 굉장히 자주 매게 됐던 백인데 막 매일 감성 크로스백을 찾고 계셨던 분들한테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10만원대의 가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지온 타이틀의 올데이백 1번부터 보자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미니멀한 데일리 백인데 메인 포켓 말고 전방에 포켓 하나 더 들어가 있고 가방고리 쪽 손잡이와 등판 쪽에 소가죽을 덧대어줘서 이런 부분에서 살짝 고급진 포인트를 넣어줬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볼 점은 바스락바스락거리는 나일론 소재가 다른 가방들에 비해서 비교적 얇고 소프트한 터치감을 가지고 있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후들후들 감성진 가방 찾고 계셨다면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올데이백 3번을 소개해드리면서 비교를 해보자면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전방에 포켓이 2개가 들어가 있다는 건데 가방끈도 다르게 들어가고 체스트 스트랩도 들어가 있고 등판 부분도 살짝 다르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01번과 다르게 고리 부분만 가죽으로 마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 바로 소재였는데요. 01번에 비해 조금 더 밀도감 있고 바스락한 나일론 소재를 사용을 해줬고 지퍼까지 방수 지퍼로 들어가면서 01번보다는 택티컬한 요소를 추가를 해줬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올데이백 04번의 경우에는 02번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 위쪽에 덮개가 달려있고 안쪽에는 스트랩으로 조이는 방식을 채택해줬더라고요. 그리고 전방에 포켓이 커다랗게 2개가 들어가 있는데 가운데 메쉬 주머니로 총 3개의 포켓이 들어가 있더라. 그리고 가방 어깨끈의 경우에는 03번과 동일하게 들어갔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본로우라는 브랜드의 밀 투웨이 백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은은한 광택감이 도는 나일론 소재에 밀리터리 의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퀼팅 라인을 내줘서 빈티지하고 일본풍의 아메카지스러운 가방이라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 감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가격대가 109,000원?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감도에 비해서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대로 나왔다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려보고 싶고 카오스웨이드 프린지백이라는 스웨이드 백도 보였는데 리얼 카오스웨이드 소재를 사용해줬고 아일렛으로 포인트 넣어주고 주머니에 웨스턴 스티치 들어간 것도 그렇고 아래쪽에 텟을 달려있는 거 하며 가방끈 끝에 콘초 리백 같은 걸 달아주는 등 웨스턴스러운 포인트가 빡 들어간 가방이라 웨스턴스러운 무드를 즐겨보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 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로우 사무실 놀러 갔을 때 아직 출시 전이 크로스백도 한번 보고 왔거든요. 일단 겉면은 어느 정도 힘이 있는 탄탄한 면 소재를 사용해준 것 같은데 전방에 아일렛으로 포인트가 들어가 있지만 전반적인 무드는 전체적으로 워싱을 돌려서 빈티지함도 풍기고 밀리터리스러움도 섞여있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본로우라는 브랜드의 이미지와 가장 적합한 가방이라 생각이 들었는데 와 진짜 이거 외보니까 진짜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3월 20일쯤에 출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저는 출시를 하자마자 구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플라스틱 프로덕트의 데이 백팩, 이것도 저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일단 이 제품의 소재는 굉장히 빳빳하고 하드한 퍼즐화 소재를 사용해줬는데 생각보다 착용감이 굉장히 가볍더라고요. 그리고 지퍼의 경우에도 전부 다 방수 지퍼 처리를 해줘가지고 이런 부분도 좋았고 가방끈이 무심하게 툭 하고 걸려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굵기가 굵어가지고 존재감 빡 드러내주고 그래서 그런지 이 가방끈에 브랜드 로고를 박아준 것도 적절하게 들어갔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일리하게 매기 좋지만 적당히 힙한 포인트가 들어간 백팩을 찾고 계셨다면 한 번쯤 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약간 감성 한 스푼
싶은 온즈 가방들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일단 해칭룸부터 둘러보시죠. 첫 번째로는 스트링 백팩인데요. 가방 입구와 어깨끈 쪽에 스트링으로 들어가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이 들고, 전방에는 지퍼 하나 쫙 들어가가지고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또 방수 지퍼로 들어갔네. 갬성갬성한 해칭룸의 무드가 좋으시다면은 이 가방 한번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는데, 나일론 레더 백팩이라고 더 데일리하고 견고하면서 넉넉한 용량을 가지고 있는 제품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나일론 소재와 레더 소재가 적절하게 섞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여기 하단에 이 레더 소재가 카우 레더를 사용해줬다고 하는데 약간 송아지 가죽처럼 부드럽고 쫀쫀한 느낌의 레더를 사용해줘서 이 부분도 좋았고, 전방에 보면 스트링이 꼬여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 다양하게 커스텀을 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어가지고 취향에 맞게 연출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들더라고요. 실용적인 요소와 디자인적인 요소 둘 다 잡고 싶으신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은 가방이었고요.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더플 백팩의 경우에는 이게 막 군용 더플백 느낌이 나는 건 아니고 흐르는 듯한 실루엣으로 연출이 되면서 되게 해칭룸스럽게 해석이 잘 된 백팩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감성적인 요소와 밀리터리적인 요소 적절하게 섞인 매력 있는 가방인 것 같아가지고 이 가방도 꼭 소개를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드 백팩이라고 다잉 워싱이 들어간 백팩도 있었는데, 이제 해칭룸에는 VTG 라인이라고 빈티지 기반의 라인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라인과 연결되는 제품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빈티지한 향기 물씬 풍기는 그런 백팩인데 전방에 포켓 심플하게 들어가 있고 실루엣 자체도 그렇게 과하지가 않아가지고 활용하기 좋은 가방이라 생각이 드는데, 얇은 끈 위에 살짝 덧대졌다라는 느낌으로 들어간 게 저는 이게 약간 빈티지스러운 느낌도 더 살려준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조그마한 포인트가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빈티지한 백팩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의 해칭룸을 만들어준 웨이비백도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나일론 소재 위에 가죽 스트랩 하나 팍 들어가 있는 거, 스트링으로 입구 쪽 사이즈 조절이 가능한 거 하며 해칭룸의 감성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크로스백이라 생각이 들어가지고 감성 크로스백 찾고 계셨던 분들을 위해서 가볍게 한번 찍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칭룸 소개해드렸으니까 이번에는 벨리의 제품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벨리에서 나온 백팩은 시티트립 백팩입니다. 일단 원단 자체는 몽글몽글 뽀들뽀들한 고밀도의 나일론을 사용을 해줬더라고요. 그리고 전방에는 포켓이 총 3개가 들어가 있는데 밴딩과 스트링이 들어간 지퍼 포켓이 2개가 들어가 있고, 가운데 쪽에는 스트링 포켓이 들어가 있어서 텀블러라든지 우산 같은 거를 꼽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메인 포켓 부분이었는데, 메인 포켓 위쪽에 밴딩으로 살짝 덮여져 있는데 이게 게더라고 셔링이랑 비슷한 디테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게 만두처럼 이렇게 메인 포켓을 살짝 포근하게 감싸주는데, 이런 부분에서 차별화된 포인트를 넣어주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 용량이 어느 정도 되냐라고 물어보는 댓글이 있어가지고 제가 메고 간 가방 한번 넣어봤는데 잘 넣으면 이렇게 길쭉한 가방도 들어가더라고요. 만족스러운 영빈이라면 개추. 자,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제가 정말 잘 메고 있는 월스와일 무브먼트의 피어스 백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름처럼 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그런 메신저 백인데요. 코듀라 소재를 사용해줘가지고 굉장히 탄탄하고 내구성도 좋지만 전면 스트랩 버클에 피드락사의 V 버클을 사용해줬다고 하는데, 스트랩을 살짝 당겨서 풀르기도 편하고 자석으로 돼 있어서 다시 차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메고 벗기가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별개로는 할부차기 가능한 스트랩도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거를 또 걸어가지고 몸에 좀 더 단단하게 고정할 수 있도록 T-웨이 연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메신저 백의 역할에도 충실한 가방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실사용자로서 정말 추천을 드리고 싶고, 지금부터는 살짝 감성 바꿔서 아웃도어스러운 무드를 담은 제품들도 한번 추천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우선은 마운틴 로버의 데이팩 미니라는 배낭부터 소개를 드려볼까 합니다. 보면 이제 탐원형으로 떨어지면서 등딱지처럼 떨어지는 쉐입을 가지고 있는 가방인데, 엑스팩이라는 아웃도어용 특수 소재를 사용해줘가지고 아웃도어에 최적화된 나일론 소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데이팩 미니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조금 작은 편이라서 13인치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정도만 수납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작년에 소개해드렸던 데이팩 프로나 활용도가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고, 그냥 데이팩이라는 가방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보니까 전방에 메쉬 포켓이 크게 들어가 있다든지 스트랩이 크게 휘감아져 있다든지 기존 마운틴 로버 제품보다 조금 더 데일리한 제품이 나온 것 같아서 추천을 드려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타르시오 토트백이라는 크로스백도 개인적인 생각인데, 칭룸의 웨이비백을 아웃도어스럽게 재해석하면 이런 가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각보다 사이즈도 크고 갬성갬성하게 매치하기도 좋을 것 같고 추천을 드려보는데, 아웃도어한 무드가 강한 가방이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한테 추천을 하고 싶은 게 코오롱
운용사에서 운영하는 프리커의 가방들인데요. 첫 번째로 데이팩 먼저 둘러보자면은 간단한 내구성의 립스탑 원단을 사용해주고 마찬가지로 방수 지퍼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에서 아웃도어스러움을 챙겨줬는데 프리커 브랜드 로고라든지 패턴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캐주얼하게 가져가 주면서 아웃도어스러운 모드를 중화시킨 가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애쉬 포켓 데이팩이라는 살짝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가방도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단단한 립스탑 원단에다가 방수 지퍼 들어가 있고 프리커 로고 들어가 있고 패턴까지 쫙 들어가서 아까 데이팩이랑 똑같은데 가방에 메쉬 포켓 넣어주고 스트링 같은 거 넣어주면서 이런 포인트를 조금 더 추가를 해줬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어째 디자인이라든지 장면이라든지 마운틴 로버랑 좀 묘사하지 않나요? 이번에 프리커 가방 라인은 마운틴 로버와 협업을 해서 만든 거라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캐주얼한 라인을 찾고 계셨다면 프리커 선택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로몬 트레일 블레이저라고 작년에 소개해드렸지만 지금까지도 정말 잘 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작년에 소개해드릴 때만 해도 이게 7만원 정도에 저렴하게 구매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크림 같은 데 보니까 16만원 막 이렇게 거래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제품 자체가 이렇게 리셀가 주고 살만한 메리트는 없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매물 찾아보셔서 그나마 저렴하게 구매를 하시거나 앞서 소개해드린 제품 중에서 하나 좀 골라가시는 게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단종된 제품이 제가 가볍게 한번 언급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매년 소개해드리는 케일이라는 브랜드에서도 소백이라는 백팩 신상품이 나와서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케일 제품 중에 가장 데일리하고 일상생활에 녹아들기도 좋은 제품이라 생각이 들어서 이번 거 꼭 소개해드려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전면에 메쉬 포켓 크게 들어가 있고 스트랩이 가운데로 모이면서 포인트를 줘버리는데 역시나 모든 지퍼에 방수 지퍼 처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흔하지 않은 아웃도어 베이스의 백팩을 찾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번외로 제가 몇 년 동안 잘 쓰고 있는 설악5도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케일의 설악 시리즈라고 샤코슈 시리즈가 있는데 요즘 샤코슈백 많이 안 들기는 하지만 등산을 한번 갔었는데 핸드폰이라든지 짜잘한 용품 같은 거 놓고 등산하기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샤코슈백이 이럴 때 쓰이는구나 라고 느꼈는데 이런 게 있다 정도로 가볍게 소개해드려 볼게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20만원대 가방을 한번 둘러볼까 하는데요. 일단 시작은 유세지라는 브랜드의 가방들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첫 번째로는 아보카도 백 먼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아보카도 형태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된 가방이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요 시압 부분을 포켓으로 활용해준 게 되게 귀여웠고, 어깨 끈 쪽에는 체스터 벨트가 달려있는데 뭔가 되게 특이하게 돼 있죠. 요 플라스틱 파츠에서 탈부착이라든지 높낮이 등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요런 요소들이 테크니컬해서 좋았습니다. 다만 요 아보카도 백은 밋밋하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펫팩이라는 제품도 한번 소개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이 제품은 00년대 포터의 빈티지 백팩을 유세지답게 좀 재해석한 가방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방에 U자로 들어간 포켓에 배색 차이를 줬다는 점에서 차별화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동그랗게 떨어지는 쉐입이라든지 방수 지퍼 처리가 됐다는 점, 그리고 어깨끈 라인의 체스트 벨트가 아까 제품과 동일하게 들어갔다는 점에서 저는 약간 힙스러운 아보카도 백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긴 했습니다. 어쨌거나 에이징되고 빈티지해지면서 멋있어질 것 같은 가방이라 생각이 들어서 오랫동안 휘뚜루마뚜루 간지나게 매실 백팩 찾고 계셨다면 저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유세지의 대표적인 제품 중에 하나가 바로 마지백이라는 크로스백인데, 스트링 포인트를 극대화해준 포인트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전면 스트링은 자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살짝 당기면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양측에는 스트랩이 걸려있는데 풀고 걸면서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약간 요런 테크니컬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맸을 때 되게 감성지게 떨어지는 가방이라 생각이 들어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지만, 이제 BD백이라고 아까 소개해드린 가방과 비슷하지만 반달 형태로 되어 있는 가방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마그네틱 들어가 있고 스트랩을 풀고 거는 유세지스러운 디테일은 가지고 있으나 둘 중에 취향 맞는 걸로 가보시는 게 어떨까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국내에서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의 가방을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랴오라는 브랜드 백인데, 가방 보여드리면서 랴오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 22년에 일본에서 시작된 디자이너 브랜드로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를 가공하는 등 새롭게 재해석을 하면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의류를 제안하는 브랜드다 라고 브랜드 설명란에 적혀져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가방도 보면 나일론 소재의 가방이긴 하지만 한쪽에는 열가공 처리를 해줘가지고 짜글짜글짜글한 디테일을 넣어준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방 라인이 비대칭한 곡선으로 나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크로스로 끼우면은 몸 모양에 딱 맞게 자연스럽게 떨어지더라고요. 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국내에는 그레이샵이라는 편집샵의 익스클루시브 컬러가 오프라인에 판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원래
시계 등등이 있는 그레이샵에 방문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드릴 가방은 HGBB 스튜디오의 리프백입니다. 이름처럼 나뭇잎을 모티브로 한 쉐입이 특징인 제품인데 개인적으로는 나뭇잎보다 콰성에 가까운 쉐입이 아닌가 싶네요. 어쨌거나 이게 나일론 소재임에도 굉장히 소프트한 터치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가격이 이제 238,000원인데 개인적으로 HGBB 스튜디오의 맛을 느낄 수 있는데 가방이니까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가지고 오래오래 무난하게 멜크로스백을 찾고 계셨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주목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백팩으로 넘어와서 웰터 익스페리먼트라는 브랜드의 가방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웰터 익스페리먼트도 아웃도어 기반 베이스의 브랜드인데 엑스팩 원단을 사용해줬다는지 곳곳에 달려있는 버클 등 기능적인 요소들이 많았고 오랫동안 산행을 해도 불편함이 없도록 가방끈을 두텁게 내준 편이라서 앞에서 딱 봤을 때도 진짜 든든한 착용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기능적인 요소를 강조해주는 요소들이 많이 보였는데 다른 가방들에도 많이 보였던 메쉬 포켓 커다랗게 들어간 부분이라든지 스트링적인 요소들 때문에 실생활 속에서 사용하기에도 힙하게 매치하기 괜찮을 것 같아서 약간 아웃도어 베이스의 가방을 찾고 있는데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 다르게 새로운 선택지를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소개해드렸던 하이커 워크샵의 백팩도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 동그랗게 떨어지는 쉐입과 대각선으로 난 방수 지퍼 그리고 스트랩이 눈에 띄겠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소재감일 텐데요. 강철보다 15배 강한 소재라고 불리는 다이니마 소재를 사용해줬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다른 가방보다 소재감에서 오는 차별성이 어마어마한 제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메고 있는 건 타입 1이라서 비교적 작은 사이즈다 보니까 제가 작년에 소개해드렸던 타입 5로 가시면은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만족스럽게 활용을 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유니크한 백팩 찾고 계신 분들한테 한 번쯤 소개해드려 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찾으실 것 같아서 아크테릭스의 멘티스 백팩도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확실히 디자인 자체가 그렇게 험하게 들어간 편은 아니라서 소프트한 아웃도어 스타일링을 할 때 굉장히 좋은 가방이라 생각이 들어요. 다만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아로라는 가방이 있는데 제가 뭐 실물을 촬영하진 못했지만 쉐입이 되게 이쁘게 들어가고 지퍼 세로로 들어가 있는 것도 이뻐가지고 멘티스를 고민하신다면 아로를 추천을 드린다. 가볍게 이 정도로만 소개를 드려볼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미야 칼바의 바디백입니다. 제가 진짜 2년 동안 정말 주구장창 메고 있는 가방인데 아미야 칼바가 이제 세상의 원단과 부자재 사용을 고집하는 일본 브랜드다 보니까 퀄리티적인 부분에서 만족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가지고 가방도 보면은 이게 나일론 소재인데 살짝 매트하면서 빳빳하고 소프트한 터치감이 흔하게 볼 수 있는 나일론 소재랑은 차별점이 명확하게 있어요. 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비커에서 27만원 정도로 구매를 했는데 온라인에서는 그것보다 좀 비싼 가격대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프라인을 한번 체크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가방 컨텐츠는 여기까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제가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마음에 들었던 가방 그리고 실사용하고 있는 가방들을 소개해드려봤는데 이 중에 아마 여러분들 취향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 싶고 이번에도 이 새끼 좀 고생했다 싶으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더 재밌고 더 유익한 패션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바!